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90% 이상이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질까 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적재물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자, 지금도 도로 위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흉기가 되고 있는 낙하물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도로 위.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제보자, 옆 차로에 있던 트럭 한 대가 속도를 내는데요. 그때 갑자기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파손되며 파편까지 튄 상황. 제보자는 가까스로 멈췄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차는 3차선이고 제가 4차선이었는데 제 앞에 추월해 들어오면서 덜컹거리면서 떨어뜨렸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부딪혔다면 아마 타고 올라가고 차가 전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가로 세로 한 1m, 2m 정도 되는 크기의 석재 고주물인데 적재물의 정체는 수도관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는데요. 석고 고주물이 있고 그게 또 한 개 석고 고주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무 하나 끼어 있는데 약간 이제 요철이라 해야 되나? 거기서 덜컹하니까 밑에 나무가 이제 떴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엇글러지니까 고정근이 이제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떨어뜨린 경우거든요.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는 제보자. 역주행 차량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봤지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역주행 차량과 마주쳤다는데요. 늦은 저녁 제보자는 가족들과 이동 중이었습니다. 자, 그때 난데없이 나타난 차량 한 대. 제보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차량은 뒤에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서행 중이었고요. 한 100m 정도에서 갑자기 차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옆에 난간을 부딪히면서 제 차 간격이 한 1m 정도? 이 정도 사이로 스쳐 지나갔고요. 놀랬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차량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곳은 교차로 중앙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온 차량이 도로 옆 안전 펜스를 충돌하고 승용차와 사고가 난 건데요. 그런데 제보자는 이상한 점이 있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보니까 충돌 때까지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것 같더라고요. 충돌 직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차량 운전자. 왜 뒤늦게 제동을 한 건지 의문이 남는데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차량이 교차로에서 역주행한 이유입니다. 그건 이제 1차 사고 후의 상황이고요. 정상 주행하다가 진로 변경하는 차에 부딪혔어요. 3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했어요. 5차로까지. 스포티지가 사고 충격으로 제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신다고 밟으신 것 같은데 못 밟지 않으셨나 하는 추정입니다.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차량 때문에 3중 충돌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로 변경은 하나씩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엔 위험천만한 일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등장하는 의문의 남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학생이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다가 건너오면서 차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탑차 손잡이를 잡고 출발하는데요.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당황스럽고 스케이트보드가 그걸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주행하는 탑차에 매달린 채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위험천만한 질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위에 누워있는 이 사람. 방금 전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그 학생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다행히도 뭐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이제 차를 좀 통제를 해주시고 뭐 응급센터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박스카 뒷부분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탑차가 진행한 방향은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만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는데요. 잠깐의 호기심이더라도 이렇게 차에 매달리는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지정된 곳에서만 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전날 과음은 했지만 잠을 잤으니까 술은 다 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제보자는 회사로 가던 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앞에 나타난 차량.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합니다. 사고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미끄러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근길에 좀 늦어서 좀 과속을 하다가 저 앞에 이제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하고 수월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서 차가 이제 깜빡이 없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브레이크 밟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핸들을 급하게 틀었는데 그 차량 제어를 못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박은 거거든요. 차량 수리비만 1,500만 원. 그런데 경찰이 오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경찰이 되게 빨리 왔어요. 이게 음주 수정을 했는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날에 술을 좀 과음을 해서 오후 4시부터 한 밤 11시까지 한 4병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0.137 나왔어요. 사고가 난 시간은 분명 이른 아침 오전 6시 15분입니다. 왜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걸까요? 6시간 정도 잤죠. 저 자고 일어났을 때 운전해도 괜찮겠지, 뭐 크게 막 그렇게 술기운이 남아있지 않네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솔직히 그 음주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 전날 먹은 건데.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겁니다. 아침에 사고를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딱 보자마자 저 뭐지? 하는 순간에 이제 쿵 하면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제보자는 고속도로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큰 충격이 전해지더니 중심을 잃고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전쟁터를 방불케 한 그날의 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왼쪽에서 차가 들이박아서 이제 오른쪽 조수석 후미를 들이받고 바로 전복되는 거고요. 전복되고 쭉 미끄러지다가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고 멈춰 있는 겁니다. 차는 지금 뒤집혀져 있는 상태고요. 사고는 이렇습니다. 제보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지그재그로 차로를 넘나들다가 제보자 차량의 오른쪽 후미를 충돌해 사고가 난 겁니다. 심지어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후련히 사라졌다는데요. 네, 본인이 전날 과음을 많이 해서 순간적인 조동을 참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숙취운전이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잤고 술기운은 남아있고 하니까 이제 술이 들깨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하의 혼방 수치였는데요.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 11시 반. 이 또한 숙취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전날 마신 술은 다음 날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주가 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체가 받아들이는 조건, 알코올이 분해되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운전할 때 어떤 그 정보를 획득하고 뭐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 조작하고 분석할 때에 이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숙취가 된 상태에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숙취 운전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시다가 못 드시겠으면은 손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본인 주량만큼 소주를 마셔볼 텐데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분이 흐르고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을 무렵 손을 드는 실험 운전자. 자, 시간이 지날수록 취기가 오르는 듯한데요. 근데 저 사투리가 좀 심하지 않나요? 과연 음주 수치는 얼마나 나올까요? 30분 뒤 측정한 실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39%,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이번엔 실험 운전자에게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도록 해봤습니다. 바로 깊은 잠에 빠지는데요. 얼마 후 어둠 속에서 손을 듭니다. 다 주무신 거예요? 네. 약 2시간가량 자고 일어났는데요. 개운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많이 깬 것 같습니다. 숙취 없이 개운하다는 실험 운전자. 자, 과연 숙면 후에도 음주 수치가 측정될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가상 주행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에 급제동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습니다. 다른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뛰어나오는데요.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제 평상시에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돌발 상황에도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됐고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술에 깼다고 생각했지만 대처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전 6시 이곳에서는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아침부터 음주 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요.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은데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운전자분들이 술이 깼다고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음주 단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무섭게 적발된 운전자. 그는 언제 술을 마셨을까요? 술은 얼마 드셨어요? 예. 어느 정도 드셨어요? 4-5병이요? 몇 시까지 드신 거예요? 10시까지. 밤 10시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주무시다가 나오신 거네요. 자, 보세요. 더. 전날 술을 마신 뒤 사고 나왔다는 운전자. 그의 음주 수치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정지치수 나왔습니다. 0.070. 다른 운전자는 어떨까요? 측정 전에 물을 마시며 다급한 모습인데요. 8시 20분에 소주 불러 먹었어요. 어떻게 가면? 이제 정신 마련을 쓰고 왔는데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다는데, 자, 그러나 0.108 면허 치수에 해당하는 치수 나왔습니다. 이날 이곳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만 무려 14명입니다. 고작 1시간 반 동안 말이죠.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난 뒤 언제 운전대를 잡아야 안전할까요? 소주 한 병을 완전히 몸에서 분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걸리십니다. 마지막 음주를 하셨다면 최소한 10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회식과 모임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요즘, 술 마신 다음 날 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안전한 연말을 위해 마지막 음주 후 10시간 이상의 숙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